그럼 이런 한반도 메타버스가 강원도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저는 종합적으로 이 강원도 메타버스를 한반도 메타버스 중에서 강원도 메타버스를 남북 통일의 미래를 향한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듯이 모든 강의의 총괄적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리적 개념이 이 강원도 메타버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반도가 메타버스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그것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설정이 되죠. 근데 강원도야말로 6.25 전쟁 전에는 하나의 강원도였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강원도하고 남강원도가 현재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그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강원도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했던 그런 정리들을 대략 제가 6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강원도 메타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것이 한국의 미래 발전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전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6가지인데요. 일단 언급을 해보면은 첫 번째, 한반도 메타버스는 적극적 통일 전략이다. 이 적극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디지털을 활용해서 초연결, 초지능의 기술적인 개념을 넣어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한반도 메타버스는 남북 통일의 그랜드 디자인. 한마디로 해서 통일의 줄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반도 메타버스가 개입이 되면서 결론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기승전결처럼 서사적으로 줄거리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한반도 메타버스는 오프라인에서는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북한 정상국가 만들기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시도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한반도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고착화되어 있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글로벌 공동 진화 시스템에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U자회담 같은 것도 가상공간에 이루어지는 한반도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반도 메타버스는 통일을 견인하는 경제 통합 플랫폼이다.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인간은 말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통일도 결국은 무엇인가 이익적, 경제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한반도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 따라서 통일을 견인하는 하나 특별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한반도 메타버스는 MZ세대들에게 통일 공헌대를 맞을 수 있을까? 분열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쟁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에서는 가상적인 설정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강원도는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북강원도는 대체적으로 한 11만 정도 되는 거죠. 11,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면은 인구도 148만 정도 되는 거고요. 남강원도도 한 158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으로 반 정도가 할려 있는데 17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남강원도 18개 시군인데 이것이 합쳐진다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한반도 메타버스의 전 단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엔 또 DMZ가 이게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메타버스로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가상공간에서.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앞서 4장에서 언급했지만은 기술적 진보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 요소인데 현재 지금 통신 체계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거기다가 위성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하나의 위성 통신 체계를 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한반도 메타버스가 완전히 다른 형태에서 추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잘 알지만은 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디지털 ICT 예컨대 AI, VR, IoT, 자율주행이 하나로 엮여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해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폭증이 된다든지 저증이 된다는 서비스가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남과 북의 강원도가 이런 영역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에 그 2023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듯이 이 스타링크라는 것이 하나의 시험적인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이 관광 지도인데요. 이것을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DMZ를 갖다가 메타버스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더 흥미롭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6가지 전략을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번번이 얘기하지만 한반도 메타버스는 적극적인 통일 전략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개방성을 갖다 실현하는 단계로 얘기한다면은 남북 강원도 메타버스에서 하나의 개방적인 사실을 영한다면 그러니까 예민하게 북한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관광이나 나름대로 특별한 것을 갖다 살리고 있죠. 그것은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통신 초강국의 장점을 살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렵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북한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한다고 하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한반도 메타버스가 그랜드 항복 통일 서사.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지금 특히 강원도 문제는 하나의 컨텐츠로서 원소스 멀티 유즈 그리고 create one's publicity everywhere. 그러니까 하나로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하나가 웹툰, 웹드라마, 영화나 게임 스토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K 컨텐츠를 갖다 활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 남북 통일 영역에서 이 K 컨텐츠가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어 왔던 한류 컨텐츠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에피판이라고 하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정상국 만들기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타버스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다자간이 참여하고 또 원격 참여가 가능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실제감이나 몰입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단계에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면은 정상국가 만들기도 먼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히 남과 북의 분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요 메타버스의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한반도 메타버스 특히 북한의 정상국가 만들기에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 경험적인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육자회담 문제도 나왔지만은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자리를 만나는 우리가 마이스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날 수 미팅 그리고 인센티브 트래벨 관광 같은 것도 그렇던 거죠. 컨벤션 그리고 이벤트 그러니까 초연결 초지능형 네트워킹 서비스를 갖다가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자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이라든가 평화통일 조직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인데 민주평통을 글로벌 조직을 메타버스 한다든지 향후 북한이나 이북 오도청을 메타버스화 해가지고 하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조선족 그리고 까레이스키 자이니치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또 전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코리안들을 하나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모아보는 거죠. 이거야말로 미리 가본 통일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강원도 자체에도 메타버스가 있지만 강원도 출신인데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 강원도는 잘 아시고 속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러시아로 가는 그 자루비르 항으로 가는 그 배의 출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까레스키들이라든지 조선족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강원도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메타버스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주 재미있고도 전혀 다른 설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진화란 개념 말입니다. 처음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개념적 정의지만은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은 이와 관련된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진화 상물의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메타버스란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진화의 가장 최선적 사례가 메타버스인데 강원도 메타버스가 그렇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통합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를 하고 특히 강원도는 금강산 우리가 문제가 저기 지금 전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평양, 개성공단, 나지선문 포함해서 거울 세계를 메타버스 하는데 강원도가 가장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스2를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MZ 통일 공감대 마당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DMZ에서. 맞습니다. 남북 만남의 장을 DMZ에서 하고 DMZ에서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라이프 로깅적인 하나 축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통일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물론 현재 북한에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DMZ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라이프 로깅적인 기록지를 남긴다고 하면은 그것이 통일 담론이 된다는 거죠. 그 통일 담론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강원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했지만은 메타버스상에서는 죽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HND를 쓰고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메타버스를 일종의 꿈이고 희망이라 생각하는데 내일입니다. 꿈을 꿔야 되고 내일은 내일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강원도 메타버스는 통일의 줄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죠. 이것이 결국은 남북 통일의 아주 큰 그림을 갖다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통일, 특히 강원도 이야기를 갖다가 등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통일에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도 메타버스, 한반도 메타버스에서 강원도 메타버스는 그 출발의 아주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